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했습니다. 원래 오늘 미국 시간으로 14일에 체결할 예정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좀 미루어져서 19일 날 스위스에서 체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일간의 휴전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종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합을 지금 겨뤄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가 서로 간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휴전의 내용이 앞으로 서로 이제 다시 위협을 하고 공격하겠다고 하고 이런 수준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양측의 관계를 규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통행료 문제는 지금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다리다가 지금 한국 시간 오전 9시 반 기준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무료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고 이란 측의 발언을 보면 정말 완전한 무료인지 여부가 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상당히 양측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란 측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날짜에는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서명 안 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좀 약간 포기를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생일날이고 오늘 UFC 행사를 저녁에 앞두고 있었고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먼저 X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15분쯤이었는데요. 양측의 합의가 달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상당히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15분쯤이면 미국 시간으로는 14일이고 이란 시간으로는 15일 자정을 좀 넘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날에는 서명 안 한다라고 했던 그 말을 지키게 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4일 날 서명한다고 했던 자기 말을 또 지키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샤리프 총리가 먼저 글을 올린 다음에 약 15분 정도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협상이 완료됐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무료 개방을 톨프리로 해협을 개방하는 것을 자신이 승인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이 이란 쪽으로 들고 나는 이 선박을 봉쇄하던 것을 즉각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다시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축하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이 각각 이 협상 내용에 관해서 공개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핵 문제는 나중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먼저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제 해협 개방의 시점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이 조금 실갱이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처음 올렸을 때는 지금 당장 개방한다라는 식으로 썼는데 이란 측에서 바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지금 당장 아니거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물을 수정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19일 날 서명식을 하는 즉시 개방이다. 사소한 이제 신경전인 거죠. 그리고 미군의 봉쇄 해제는 즉각 이루어지고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관한 이란 측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란 매체들에 따르면 레바논의 국경을 유지하고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의 공격을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이 협정의 내용이 모든 전선,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레바논이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레바논의 국경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은 이란 매체에서만 나오고 미국 쪽에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흐르 통신, 지난번에 14개 항으로 구성된 이제 양해각서 초안을 보도했던 바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사실 그 내용이 좀 약간 과도하게 이란 측에 기울어 있어서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좀 신빙성 있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메흐르 통신의 기준으로는 메흐르 통신이 오늘도 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이란에 대한 재건 비용을 3천억 달러 규모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에서 나오는 돈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도 거론되었던 걸프국의 자금으로 모종의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이란의 개발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이란의 석유 자원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메커니즘이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파르스 통신의 경우에는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미국은 즉각적으로 이런 제재를 해제하는 것으로 약속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하는 것을 보고 순차적으로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적용해주는 그런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전쟁 전의 상황으로 돌려놓는, 복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양해각서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부터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기업들 제대로 거기를 다닐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통항 자체는 상당 부분 재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병목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안에 있던 배들도 순차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파르스 통신, 혁명수비대하고 굉장히 가까운 매체이고 또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보면 이번 협상 상황을 굉장히 빠르고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었던 파르스 통신이 껄끄러운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협력해서 페르시아만 수역의 통항 법 체계를 규제하기로 결정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르스 통신이 더 자세하게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짐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각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매체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중에 뉴욕타임스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에 따르면 이 양해각서가 해협의 통행료를 60일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그 지역적인 대화를 약속하는 그런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지역적인 대화라고 할 때는 이란하고 오만하고 또 걸프 국가들이겠죠. 그렇다면 이 통행료가 앞으로도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분명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 일단 60일간 유예라는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통행료 체제가 있는데 빼준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그런 뉘앙스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실제 내용이 공개되어야만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예단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양쪽의 파르스 통신과 뉴욕타임스나 이런 것들의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권한을 놓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 공해처럼 기존에 했듯이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남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모종의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어느 정도 승인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번에 한 이 협상이 궁극적으로 해협을 영구적으로 통행료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지역은 사실은 통행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조금 모순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일단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그러합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궁극적으로 통행료 없는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이 말도 조금 미묘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아직 그런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처럼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양측이 합의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사실은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이란은 그 해협에 대한 통제권 자체는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란은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는 이 권한을 사용하려 할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앞으로 60일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이제 전화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농축물질, 우라늄 농축물질의 폐기하고 반출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확보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약간 이제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대통령하고 자기 자신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문구가 확정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란에서 폐기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폐기하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으니까 아마도 이란에서 폐기하거나 희석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란에서 희석한다면 혹은 폐기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감시는 어떻게 하고 그 최종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JCPOA라고 하는 오바마 때 핵 협상 내용하고 이제 자꾸 비교가 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서 JCPOA 오바마 때 핵 협상 내용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앞으로 20년 동안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하고 통화를 할 때 20년을 언급하긴 했는데 15년 제한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하고 하도 말을 많이 하고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꼭 15년까지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아직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부분이 앞으로 60일 동안 이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때의 합의인 15년 제한을 최저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을 원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란의 농축 활동이 군사적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낮은 수준으로 영구히 제한될 것이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영구히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15년이나 20년하고는 조금 모순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60일간의 협상에서 더 결정이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하고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 중단이 이번 협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선이라고 할 때에는 레바논이 핵심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레바논에서의 행위 주체는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텐데, 이란 측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레바논 국경을 유지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국경까지 이스라엘군이 후퇴하기로 했다. 이미 이스라엘군들은 레바논 안쪽으로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레바논 국경을 블루라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약 10km 위를 옐로우 라인으로 설정을 해서 옐로우 라인까지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구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걸 넘어서 더 위로 올라와서 리타니 강까지 올라왔고, 리타니 강을 넘어서 일부 지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날 서명을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베이루트 더 위쪽에 있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를 냈다고 하는데,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또 이란은 이제 굿캅 배드캅 전략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란 매체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양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아직 미국 측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란 측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하고 화를 내는 과정에서 레바논의 국경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군을 후퇴시키기로 하는 이런 약속들을 추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들이 협상을 잘해가지고 뭔가를 더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르그 섬을 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이만큼 얻어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이제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진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네타냐후 총리가 실제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동의할 것인가, 만약에 레바논의 국경 유지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다면요. 그리고 또 레바논 내에서의 군사작전 중단이라는 것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주변국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메시지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게 11일 날 심했었는데요. 11일 날 오전,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까지만 해도 이란의 하르그 섬을 공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 자원을 갖겠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갑자기 이란하고 평화협정에 대한 서명 시간과 장소를 조만간 발표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공습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미군 내에서도 혼란스러움이 있었다고 NBC 방송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르그 섬은 승인된 목표물이 아니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지시했을 때 당연히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때는 준비한 것은 전날과 같은 이제 공중에서의 공습을, 그런 것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르그 섬이 승인된 목표물이 아니었다고 할 때에는 미국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공습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공격을 더 세게 하자라는 메시지보다 갑작스러운 공격 취소 메시지에 더 놀랐다고 하는 그런 취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된 목표물이 아니었던 하르그 섬을 치겠다고 했을까? 발표를 하기 전에, 이 SNS를 올리기 전에 헤그세스 장관하고 댄 케인 이제 합참 의장하고 서로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정을 앞두고 최대 수준의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기 때문에 저쪽에서 굽히고 들어와서 협정이 성사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14일 날 이제 협정에 대한 이 발표가 나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스라엘을 치기로
칠 것이 우리가 임박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앞에 굴복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이 스토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거의 뭐 쌍둥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서로가 서로 간의 전략을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이제 체면의 문제인 거죠. 국민들에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더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상황들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되짚어보면 지난주 주초반에 서로 간의 공격이 있었던 것 자체가 약속 대련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진이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사진 DVD를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은 서로 안 만났으니까 만나는 사진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 지금 이 사진하고 썸네일에서 사용했던 이 두 사람이 포옹하는 사진, 그게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란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줬던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5월 23일입니다. 뭐 어제 그저께 사진은 아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심 무니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참모총장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그 무니르 참모총장은 중재를 위해서 이란 테헤란에 찾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맞이하는 모습을 이란의 대통령실이 배포한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이 찍은 사진은 사실 순간순간 포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런 사진을 골라가지고 배포했다고 할 때에는 그 메시지는 매우 뚜렷합니다. 미국한테 잘해보고 싶다. 잘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담고 있다고 당시에도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제 저의 마음속에는 당시에는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대통령실이 정말로 이렇게 잘 융화되는 조직인가 그게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그게 실제로 융합되어 있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제 평화협정을 타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발표되고 나서 내놓은 메시지들을 보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모먼트입니다.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쌍방 간에 그동안에 이제 블랭크였던 서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서로 각자의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 입장이 아니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말 중에 곱씹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그러니까 국가 최고안보위원회 말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단결을 믿고 종교 지도자 권위를 따른다면 최고안보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국가 최고안보위원회가 대화의 경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말은 주전파를 억누르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지금도 이란 내에서 강경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협한다고 이 정도에서 머문다고 미국한테 계속 싸울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추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국가 최고안보위원회가 결정했으니까 따라라.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가 다르더라도 최재의 최종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과 같은 국가 이익하고 국가의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배신자라든가 반역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게 유감스럽다. 그런 사람들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경파가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협상을 어그러뜨리려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멈춰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단결하고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국민의 필요를 국가가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100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와 체제를 지지해준 국민들이 인플레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에 직면하게 된다면 실망하고 불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자니까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잘 해볼게.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이란의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으면 이란 국민들이 정말로 폭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민감하게 쓴 부분들이 있는데 국영방송을 비판했습니다. 국영방송들은 사실은 혁명수비대하고 가까운 조직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뭐 파르스라든가 아니면 타스님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IRGC 혁명수비대하고 상당히 온라인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르나라든가 이런 국영방송들이
협상 불가에 관한 성명, 순교한 지도자들의 성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협상 불가에 관한 성명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동안에 나는 한때 그라고 하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즈타바 하메네이하고 이 상태, 지금 전쟁도 평화도 아닌 애매한 이 상태, 소진적인 상태를 벗어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고 자기가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에 이것을 강요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 전체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하려는 말은 미국하고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이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전하고 같지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대통령은 마치 무슨 허수아비 같은 존재이고 사실상 하메네이하고 혁명수비대가 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시 그 안에서 역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하는 말은 국민들이 내 편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는 되게 책임감 있는 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이 배고픈 밤을 보내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라고 할 땐 주전파인, 그러니까 전쟁을 지속하자고 주장하는 혁명수비대 일각의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책임 없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번 협정을 어느 정도는 계속 지켜가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금방 뒤집으려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번 모먼트가 앞으로의 이란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내부의 권력 관계까지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시장이 반색한 것은 너무 예정되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브렌트유 8월물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83달러대, 서부 텍사스유 7월물은 배럴당 80달러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장 전반에 안도감이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럴당 60달러대나 70달러대까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시설을 복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에도 추가적인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상태로 통항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몇 주일 그리고 좀 오래 걸리면 몇 개월간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 다 다각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는데요. 좀 비싸도 상관없다. 여러 곳에서 소싱을 하자. 그래서 어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강해지고 그거를 위한 비용을 치르는 것을 덜 아까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그런 수혜들을 보는 곳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산 에너지가 대표적인 이제 수혜로 많이 거론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글쎄 이란이 일단 1차적으로 얻은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전에는 맨날 호르무즈 해협 막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 줄은 이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심지어 이번 협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기들이 그 권리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이란이 좀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란 경제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점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게다가 많은 인프라 피해라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인명 손실 같은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그것을 승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의 굉장히 상처뿐인 영광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일간의 협상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도 수많은 소음하고 신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신호를 구별해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